안녕하세요. OTT 해외 반응입니다. 넷플릭스가 사랑하는 감독 연상호의 한국형 사이파이 영화 정의에 대한 반응이 다양하고도 뜨겁습니다. 서울역, 부산행, 반도로 이어지는 한국형 좀비 트릴로지를 통해 해외 팬들에게 이름을 알렸던 연상호 감독은 지난 2021년 지옥으로 대단한 흥행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지옥은 시즌2 공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전에 정의가 공개되면서 다시 한번 존재감을 과시했네요. 연상호 감독의 네 번째 장편 실사 영화인 정의는 지난 2023년 1월 20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한국에서는 불모지에 가까운 SF 장르를 표방했는데요. 종말이 닥친 22세기 지구의 모습을 디스토피아적인 분위기로 잘 묘사했고 뇌복제와 AI 탑재 안드로이드라는 사이버펑크적 소재가 신선했습니다. 여기에 뛰어난 VFX 작업으로 영상미를 갖췄고 여기에 또 한국형 슬픔 관계 스토리, 일명 심파코드가 탑재되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연상호 감독은 부산행, 반도 등의 작품에서 특유의 슬픈 장면을 연출하는 방식이 심파스럽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국내에서는 심파가 맞다 아니다의 논란이 있었던 반면 해외 팬들은 한국형 오열 코드를 꽤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유튜브를 잠깐만 검색해봐도 오징어 게임, 신과 함께, 7번 방의 선물, 헬로 고스트, 부산행 등을 보며 오열하는 외국인들의 리액션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정의에 대한 반응은 연상호 감독의 이전 작품들이나 슬픈 장면들 덕분에 화제가 된 다른 한국 작품들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국내에서는 호평이 많지만 해외에서는 좋은 흥행 성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플릭스 페트롤에 따르면 정의는 공개된 직후 4일 연속으로 글로벌 1위를 기록했고 2023년 1월 26일 현재 기준으로도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인기 있는 지역을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곳에서 높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네이버 평점 6.13, IMDb 평점 5.5. 하지만 넷플릭스 시청 순위는 상위권, 한국인들과 전문가들에게는 호평. 하지만 흥행은 이미 성공해버린 정의에 대한 다양한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면 정의의 흥행은 기정사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2023년 1월 5일 공개된 오피셜 트레일러의 조회수가 187만을 기록하는 등 애초부터 정의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요. 트레일러가 공개됐을 때는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해외 팬들에게는 익숙한 장르인 만큼 유사성이 있는 다른 작품들에 대한 언급이 많았습니다. 러브 데스 로봇을 장편 영화로 만들어낸 듯한 느낌인데? 맞아. 그리고 로보캅에서도 몇몇 플롯을 빌려온 것 같아. 너 엘리시움은 봤어? 이 영화는 로보캅과 엘리시움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 최근 계속 흥행하고 있는 한국 영화,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시리즈들은 요즘 아주 쩔어. 이 작품도 아주 응원해. 만약 더 좋은 시리즈를 보고 싶다면 더 글로리, 앨리스 인 더 보더랜드, 스위트홈을 보도록. 부산행,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킹덤 모두 쩔어. 좋은 시리즈들은 아주 많지. 내가 아직도 넷플릭스를 구독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야. 아주 좋아 보여. 사이파이 장르의 팬은 아니지만 이 작품을 지켜보려고 해. 이런 장르는 거의 대부분 특수효과에 99% 집중하지만 한국 영화들은 스토리에 80%, 특수효과 20% 정도 집중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한국 영화를 좋아해. 현실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정의 공개 이후에는 이런 반응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인데요. 일단 다행스럽게도 좋았다는 반응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몇 번 울었는지 모르겠다. 감독이 영화를 만들 줄 아네. 이 정도만 말할게. 틀림없는 공상과학 영화계의 걸작이야. 공개 3일 만에 전세계 1위라니. 이미 성공해버림. 영화 보기 전에 트레일러 안 봐서 다행이야. 초반에는 조금 시시했는데 그 장면 이후로 완전히 빠져들었어. 특히 영화 후반부에 로봇 움직임을 표현하는 방식이 좋았어. 방금 다 봤는데 시리즈가 아니라니요. 시리즈인 줄 알고 봤는데 이렇게 끝내면 어떡해. 더 좋아. 재밌어. 지금까지 본 공상과학 영화 중에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야. 스토리 전개, 영상미, CGI 모두 좋았어. 10점 만점에 9점이야. 방금 봤는데 진짜 핵전은 영화네. 엄지척 2개. 비주얼이랑 액션이 미쳤네. 한국 영화 특유의 스토리 전개, 주제 선정, 메시지에 호평을 보낸 팬들도 있었는데요. 한국 작품들의 정체성처럼 통한 느낌입니다. 90분 내내 총만 써대는 할리우드 공상과학 영화보다 낫네. 스토리도 탄탄하고 액션씬도 많고 인류에 대한 심오한 주제도 다뤘어. 훨씬 낫다. 나를 오열하게 만든 첫 번째 영화. 호평도 많던데 트레일러만 보고 액션 영화라고 생각해서 그런 듯. 사실 이건 모녀간의 비극을 다룬 영화야. 처음 몇 분만 보고 시끄럽고 의미 없는 액션 영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잘못 생각함.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 떠오르기도 하고 10점 만점에 10점이야. 확실히 이런 평가들은 국내 시청자들의 평가들과 상반되는 부분이라 신기하기도 합니다. 국내 팬들은 전체적으로 배우들의 연기력이 부족했다. 액션은 좋지만 설정이나 서사, 스토리의 개연성이 부족했다. 예측 가능한 스토리였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주연 배우들에 대한 해외 팬들의 관심도 높았는데요. 지옥, 트롤리를 통해 넷플릭스에서 익숙한 얼굴이 된 김현주 배우의 인지도는 그렇다 치고 지난 2022년 5월 뇌출혈로 안타깝게 별세하신 고 강수현 배우의
배우에 대한 반응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김현주 배우 찢었다. 뭐 이런 배우가 다 있지? 넷플릭스 성공했네. 트롤리에 이어서 2연속 히트작 가진 최고의 배우를 함께하고 말이야. 한국 영화랑 드라마 짱이야. 강수현 배우의 캐릭터를 보고 진짜 연기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운명을 달리하셨다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 메인 주인공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 편히 쉬시길. 정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들만큼이나 상반된 반응들도 많았는데요. 특히 해외 미디어들이나 레딧 같은 좀 더 딥한 이야기들이 오가는 커뮤니티에서는 좋지 않은 반응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블로그 리뷰를 살펴볼까요? 쌈밥밥이라는 블로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 차기작이라 엄청 기대했는데 전체적으로 실망스러웠다. 가장 실망스러웠던 부분은 정의의 전체적인 스토리다. 3시간짜리 분량을 1시간 반에 어떻게든 우겨넣은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캐릭터에 몰입하기 어려웠다. 엔딩 장면도 충격적이었는데 아무리 메인 주인공의 서사와 특정 장소에 집중한 영화라고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었다. 로지레버트닷컴의 브라이언 탈레리코라는 리뷰어는 정의에 별점 2점을 주면서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초반부 정의의 전투 능력 테스트 이후 상훈과 서연이 논의하는 장면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윤리적 개념들이 등장한다. 경제적 불평등은 개인이 죽은 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의가 그랬듯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식조차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제가 진지한 데 반해 영화는 말이 너무 많고 감정적이며 철학적인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아서 아쉬웠다. 영화가 절정에 다다르는 부분은 질주하는 열차 안에서 액션씬이 펼쳐지는 부분이다. 이때에도 대화가 반복되는 방식보다는 고조되는 분위기를 영화 전체로 확장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결국 감독에게 러닝타임을 채울 아이디어가 충분하지 않았던 듯 보인다. 속편을 위한 배경과 이야기를 쌓은 첫 에피소드 같은 느낌이었다. 디사이더라는 매체에서도 AI와 뇌 복제를 다룬 우화라는 제목의 리뷰를 통해 비슷한 평가를 내렸는데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배우들이 보여주는 존재감, 익살스러움, 그리고 감독의 연출력이 돋보인다. 그러나 시나리오가 너무 조잡했다. 내정과 우주식민지, 기후재앙 등에 대한 내용은 이야기를 끌고 가지 않는 요소들이다. 주인공의 서사와 이야기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어 아쉬웠다. 그럼에도 영화는 역동적인 비주얼로 생동감을 가져간다. CGI 의존도가 높지만 우아함이 느껴졌다. 또한 감독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인 AI의 실존적 공경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의가 가장 크게 놓친 부분은 이러한 요소들이 얼마나 흔한가이다. 신체를 교체하고 뇌를 복제하는 세계에서는 기억이 영원할 수 있겠으나 영화는 우리에게 기억할 만한 요소를 많이 제공하지 않았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리뷰도 있었습니다. 게임런트의 조슈아 크리스티안 맥코이는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정의의 액션씬은 탄탄하다. 슈퍼 군인으로서의 기량을 보여주는 오프닝부터 빠르고 매혹적인 맨손 전투도 이어진다. 절정을 기점으로 액션과 슈팅을 기대한 사람들은 이후 2막에서 흥미를 잃을 수 있겠으나 조금 더 관심을 쏟는다면 웰메이드 액션 아래 지적인 핵심이 자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정의의 세계는 차갑고 잔인하며 현실적이다. 영화의 핵심은 로봇이 된 어머니와 딸 사이의 단순한 관계지만 새로운 세계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복잡해졌을 뿐이다. 일부는 영화가 장황하다고 생각할 수도, 또 일부는 액션에, 감독의 메시지에 집중하거나 실망할 수도 있다. 평범하지만 복잡한 이 영화를 충분히 느끼지 못한다면 빠르게 전개되는 공상과학 영화로 전락하고 정의와 연결된다면 강한 감정과 함께 마음이 동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더 글로리, 솔로 지역과는 달리 정의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논쟁적인 작품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레딧에서는 엔딩에 대한 물음표 반응도 많았는데요. 혹평을 내놓는 해외 팬들에게 엔딩 장면은 결정적인 아쉬움이었나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그래 좋아. 근데 엔딩은 왜 저래? 정의는 이제 저 척박한 땅에서 뭐하지? 왜 다른 엄마를 저기다 데려다 놓은 거지? 충전 못해서 오래 못 사는 설정은 아니길 바래. 엔딩이 별났다는 의견에 동의해. 나는 한국 영화 중에서도 공상과학이나 호러 영화를 좋아하는데 이건 뭔가 지루했고 특히 엔딩에서 영화가 시간 낭비였다는 생각이 들었어. 볼만한 작품은 아닌 듯. 이 밖에도 다양한 반응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로봇을 다룬 사이파이 영화에서 감성적이고 슬픈 스토리를 버무려낸 독특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내가 기대한 느낌은 아니었어. 연상호 감독은 모녀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간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어. 스턴트 작업은 좋았는데 VFX랑 스토리에서 아쉽네. 내가 로봇 영화를 보면서 울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엄마가 진정한 슈퍼 히어로들이지. 이 장면 정말 좋았어. 한 방울의 눈물은 기계처럼 멈춰지는 게 아니지. 그래, 김현주는 연기의 신이다. 나는 광고 보고 정의가 좀 더 액션 기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는 감성적인 부분으로 어필한 것 같아. 어떻게 기술이 사람을 비인격화하고 비윤리적으로 만드는지도 보여줬고. 호평과 혹평을 모두 받고 있는 연상호 감독의 넷플릭스 영화 정의. 국내는 호평이 많지만 해외는 혹평과 함께 호평이 조금 더 많다는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평가들을 떠나 연상호 감독의 작품들이 확실히 논쟁적이고 독특하면서 감정적으로도 더 호소력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의 어떻게 보셨나요? 영화를 본 뒤 국내 반응과는 온도 차이가 있는 다양한 해외 반응을 확인하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OTT의 반응은 다음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